타로덱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연이었을지 인연이었을지 헷갈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연락운에 관한 리딩인데요. 우선 과거의 상황과 과거 당시의 속마음, 그리고 현 시점 속마음을 지나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연락운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음 안에 들어오는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시고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과거 이분과의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두 분이 잠시 떨어져 있거나 헤어진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 미련이 남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나의 빈자리로 인해서 그닥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근황을 접하게 되었을 땐 솔직히 말해서 조금 견딜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번 분들의 경우에는 재회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이 사람이 나와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이분의 근황에 대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쏠려 있다는 느낌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컵 9번 카드에서는 과거 두 분의 관계가 마치 게임처럼 느껴질 만큼 상대방도 여러분도 자신의 행동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느낌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두 분의 신경전이 어느덧 서로에 대한 애증을 심화시켜왔다는 모습인데요. 특히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연락이 잠시 단절된다거나 혹은 헤어지게 됐을 경우에 자신의 SNS나 카톡 프로필 등을 통해서 뭔가를 대놓고 드러내진 않아도 마치 그것을 의도한 듯 혹은 의도하지 않은 듯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드러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이분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 1번 분들께서는 이분과의 다툼이나 헤어짐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사소한 것들에 의미부여를 하게 된다는 모습이 있고, 또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태껏 이분과의 재결합을 조금은 반복해온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의미부여에 대해서 약간은 중독이 된 상태처럼 쉽게 떨칠 수 없다라는 모습 같아요. 다음 컵 6번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극일 땐 서로가 멀어지고 다른 극일 때면 되려 가까워지려 하는 이런 두 분의 관계가 마치 자석처럼 그 패턴을 반복해왔다라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를 만일 제3자가 봤을 때는 서로가 분명한 악연이지만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인연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다란 모습으로 보여질 만큼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꽤나 오랜 시간을 지속해왔다란 모습이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내비추는 말과 행동에서 뭔가 이 사람이 내게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있거나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목적 자체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분명했다는 상황이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분께서는 이를테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와 최하위 피식자의 관계를 조금은 번갈아가며 잦은 기싸움을 펼쳐왔다는 상황이 보여지는데요. 서로가 감정이 격해질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 땐 분명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조금 언성을 높여가며 유의미한 다툼을 벌였다는 생각이지만,
막상 다툼이 끝나고 나면 내용도 교훈도 무엇 하나 남는 게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다툼에 불과했다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두 분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관계 중독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함께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쉽게 벗어날 수도 없는 흡사 악연의 형태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모습인데,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란 마음이 조금 커져났다는 모습이 보이면서 상대가 과연 나와의 이별 뒤에 얼마나 잘 지내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궁금한 게 사실이지만,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중독과 같은 이 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일본 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두 장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과거 당시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먼저 보실 두 장의 레노먼드에선 과거 당시에 이분의 속마음을 알아볼 거고, 아래에 나와 있는 두 장의 카드에선 현 시점 속마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과거 당시의 속마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당시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백합 카드와 맨 카드가 나왔네요. 두 카드의 조합으로 살펴봤을 때 먼저 이분의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소유욕 자체가 매우 강하게 자리했다는 모습이고, 또 당시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서도 이 같은 소유욕이 자리한 상황이었지만, 이분께서는 그런 자신의 욕구가 왠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과도 같은 은밀한 감정으로서 자리해왔다는 모습인데요. 이를테면 상대의 무의식 안에는 이성관계에 있어 뭔가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자아상이라든지 혹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이를테면 내가 상대에게 안달이 나 있다든지 자신이 가진 소유욕처럼 상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미련이 있는 모습보다는 그 반대의 이미지가 바로 이분이 추구하고 계신 본인의 자아상이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러분께 보인 이분의 행동과 패턴에서 자신은 한번 돌아서면 정말 끝일 것처럼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왔지만, 실은 그것이 100% 진심이라기보다 나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그려놓은 자아상에 대한 그림을 완벽히 이행하고 싶은 이분의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론 이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러 내게 조금 관심이 없는 척을 한다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종종 보였을 것 같고, 조금 심한 경우엔 제3자나 다른 이성을 이용해 여러분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생각할수록 이런 상대가 너무나 괘씸하고 한편으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맞불 작전을 놓았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지만, 그럴수록 통쾌하긴커녕 왠지 모르게 나만 되려 데미지를 입는 듯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온 컵 4번 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선 일본 분들이 이분과의 연애로 인해 얻게 된 내면의 상처에 대해 나타내는데, 우선 상대에 대한 분노와 강한 증오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입은 상처 가운데는 비단 이런 감정적인 상처만이 아닌 일종의 관계적 후유증까지도 입게 되었다라 얘기하는데요. 이를테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뭔가 평범한 연애로는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적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마치 맵고 짜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듯이 이런 자극적인 관계에 중독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관계적 불감증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나타나고 있고, 허나 이것이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나 내가 정말 이 관계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면 내 마음의 선택지가 없다거나 이 관계에 대한 일종의 금단 현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내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새 출발을 다지는 데 있어 이 요소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이런 후유증과 원인 제공자인 상대방에게 극심한 원망을 가진 상태다라 보여져요. 다음으로는 두 장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열쇠 카드와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긍정을 암시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또 각각의 키워드가 공통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두 카드 모두 어떤 대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담고 있다라 볼 수 있는데, 이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는 현재 일본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 대한 일종의 중독 현상과 타인과의 관계에선 관계적 불감증을 느끼고 계신 모습이고, 또 이것이 새 출발을 가지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란 모습인데, 다만 여러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영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경우 여러분과 달리 약간의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같아요. 특히 스타카드의 경우엔 지금처럼 문명이 발전하기 이전에 지도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별자리였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라 볼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한 유일한 열쇠가 또 유일한 길이 바로 여러분과의 관계적 재생임을 암시한다라 보여져요.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적 재생을 바라는 궁극적인 이유 자체가 이분의 내면 안에 있는 자아의 실현이라 볼 수 있는데, 즉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모델이 바로 1번 분들이라 볼 수가 있고, 카드상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현재로선 긍정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긍정이란 것이 결국엔 내가 1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이 사람과 함께할 경우에 나의 정신적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는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 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결코 긍정이라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만일 이분에게서 연락이 온다라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의 연락 시기를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차일드 카드가 나왔네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빠르면 3주 이내, 늦어질 경우 3개월 이내로 연락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일드 카드가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많이 담고 있는 카드라서 연락이 오게 됐을 때 어떤 진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성숙한 대화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분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경우에 괜한 자존심이 발동하게 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찔러보기식 연락을 하려 했던 것이냐, 마치 자신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처럼 의도적인 상처를 여러분께 입히려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 1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의 이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별 당시에 뭔가 상대방께서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 지적한다거나 심한 꼬투리를 잡는 상황들이 있었다라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 이별을 앞두기 이전부터 종종 지속되어 왔다라 보이지만 여러분께선 단순히 서로가 조금 익숙하고 편해서 그러겠지란 생각으로 상대를 지켜봐왔다란 흐름이 보여져요. 하지만 이런 순간이 자주 반복되고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마음이 뭔가 예전 같지가 않고 나에게서 더는 마음이 붕 뜬 게 아닐까란 의심을 품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대의 모습이 마치 이별을 앞둔 일종의 전조현상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기운을 자주 띄워왔기 때문에 이번 분들 역시 평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의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첫 번째 카드에선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당시 여러분의 상황에선 상대가 조금 변한 듯한 모습에 약간의 불길한 마음이 들어왔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을 상대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며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에게 이를 드러내지 않고 내색하지 않으려 했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사소한 모든 것에 상대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던 상황이라서 상대의 모습 하나하나가 곱게 보이지 않았고, 또 나의 단점이나 상처가 되는 부분을 이분이 끊임없이 지적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해왔던 부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하면서 극심한 말다툼이 동반된 어떤 큰 싸움이 두 분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흐름이 보여져요. 이어서 다음 퀸 오브 완드 카드에서는 초반에는 여러분께서 상대의 마음이 돌아와 주길 바라는 부분이 물론 있었지만 뭔가 답이 정해진 듯한 상황 앞에서 내가 조금 구차해지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쪽이 날 위한 길이란 생각에 여러분께서 결국 이별을 택한 상황이다라 보여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상대에 대한 감정에서는 이분과의 이별이 몹시 슬프거나 이별 자체에 대한 후회를 느끼기보다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와 같은 극심한 배신감이 현재 여러분의 주요 감정인 것 같고, 또 이별을 겪는 과정에서 누구든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분들의 경우에 상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거의 짓밟힐 정도의 크나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사람과 다시 어떤 논쟁을 펼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만일 이분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라면 정말 두고두고 통쾌함을 느낄 만한 한마디 정도는 내가 꼭 해주고 싶다, 어떤 회포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현재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장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과거 당시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살펴볼 두 장의 카드에선 과거 당시의 속마음을 알아볼 거고, 아래에 나타난 두 장의 카드에서는 이분의 현 시점 속마음에 대해 알아볼 건데, 우선은 과거 당시의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분의 당시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산 카드와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이 산 카드의 경우에는
이분에게 있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떠한 장벽이 있었다라 얘기하는데, 이분의 내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께서는 이를테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확고한 분이라 보여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 까다롭다는 느낌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이분께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나의 미래를 함께할 배우자를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분이 결국 여러분께 완전하게는 정착하지 못했었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분들이 서로 간의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에서 상대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거나 월등한 차이를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점하는 기준에 있어 그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거나 자신의 능력치에 비해 좀 더 이상적인 조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란 모습이라서, 이분의 입장에서 과거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끝내 나의 이상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가 않았다. 여러분과의 연애 자체는 자신이 좀 더 배려하고 협조한다면 충분히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 판단을 조금 빠르게 이분이 내리게 되신 것 같고, 또 그런 판단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 대한 단점이나 서로의 성향적인 차이가 마침 눈에 띄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고민을 하던 시점이어서 유난히도 이런 부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었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비단 결혼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평소 이성에 대한 욕구 자체가 조금 커 보인다라는 면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이성관계 자체를 애초에 가볍게 여긴다기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엔 늘 진심이지만 나의 진정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란 가치관이 자리한 모습이고, 또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내가 후회를 할까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계산을 이전부터 많이 해오셨다란 느낌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분들에게는 마치 날벼락과 같은 이분과의 이별이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준비된 이별에 가까웠다란 모습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거나 처음부터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한 만남은 결코 아니었다란 모습이고, 다만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으로 보여져서, 혹여 이번 분들이 지난 시간마저도 모두 의심하거나 지친 딜레마에 빠져 스스로의 상처를 더 키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어서 나온 소드 4번과 펜타클 4번 카드에서는 현재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많은 분노에 치중된 상황이지만, 그런 분노 안에 여러분의 자존감 또한 많이 위축되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스스로도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화가 나 있는 상황 같아요. 특히 소드 4번 카드의 경우 여러분이 받은 감정적인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감이 교차하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토록 분노를 걷잡기 어려운 데에는 아마도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을 당했다는 감정이 크게 자리했기 때문이라 보이고, 또 상대를 향한 이 같은 괘씸함이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 상황 같아요. 또 한편으로 나 역시 너에 대해 할 말이 많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단지 참아왔을 뿐인데, 그동안에 내가 말을 아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은 한없이 완벽했거나 아무런 결점이 없는 사람인 듯 착각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여러분께서 더없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다음으로 두 장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갈림길을 의미하는 크로스 카드와 책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갈림길을 나타내는 크로스 카드를 먼저 살펴보면, 내가 이 길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채 향하고 있었지만 끝내 이 길에 대한 불확실성, 즉 갈림길을 마주했다란 모습인데요. 이분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 당장의 행복이나 내일의 행복과 같은 현재에 놓인 눈앞의 행복이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갈림길, 즉 현재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행복에서 후자의 길을 택했다란 모습인 것 같고, 이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당장의 행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란 생각 자체는 여전히 변함없는 부분 같아요. 쉽게 말해 연인으로서 이번 분들은 아무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미래를 함께할 사람으로 본다면 조금 부족함을 느꼈다는 생각이 이분의 입장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마치 주식 투자에 비유하자면 여러분과의 행복이 오늘은 상한가지만 미래에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확실한 마음, 그러한 상대의 마음이 갈림길 카드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또 함께 나온 책 카드에서는 이분이 가진 자신의 고민에 대해
스스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정답과 오답 사이에 여러분의 존재가 조금은 걸터 앉아 있다. 즉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란 선택지가 이분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재를 생각했을 때는 정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삶에 있어 우리가 갖는 많은 선택과 현재의 노력이 모두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미래가 중요한 만큼 때로는 현재의 행복 역시도 중요하기에 이분께서는 여러분과의 순간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지만 그것은 곧 정답도 오답도 아닌 불확실한 선택지일 거란 생각이 현재 이분의 마음 같아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가 있고 다른 이성에게선 채울 수 없는 여러분만의 매력과 장점이 이 북카드에서 나타나는 고민의 근원으로 보여져요. 또 이런 상대의 고민 자체가 상당히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권유드리지 않는 인연인데요. 여러분의 연락운을 나타내는 마지막 레노먼드 카드에선 연락운 자체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만일 연락을 받게 됐을 때 이를 복수의 기회로 삼을지 다시 만남을 가져볼지에 대해선 순전히 여러분의 몫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알아볼 상대의 연락 시기에서는 빠르면 3주 이내에서 2달 이내로 연락을 받으실 것 같고 또 마지막 레노먼드 카드가 부캐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뭔가 행복한 미래를 맹세하듯 을의 입장으로 약간은 숙이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모습을 100% 믿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2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3번 분들의 지난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상대와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에게 마치 아픈 손가락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두 분의 인연이 조금은 힘든 상황에서 처음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거 두 분이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때 서로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고 뭔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생각에 서로가 점차 스며들게 되면서 끈끈한 애정을 바탕으로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되었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나온 여왕제 카드에서는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평소 3번 분들께서는 뭔가 상대에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셨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의지가 점차 의존의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관계의 형태 역시 변해갔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누구든 때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의존 역시도 일정 범위 내에선 가능한 문제지만 3번 분들의 경우에 뭔가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문제들을 상대가 모두 이해하고 책임져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온 듯해요. 이를테면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나의 입장을 상대에게 전하기보다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심 먼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고 또 사소한 문제에서도 쉽게 토라지거나 혹은 상대의 이런 행동이 예전보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의미 부여가 3번 분들에게 늘상 자리했다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께서는 종종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거나 이런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나의 의심이 과연 사실일지 아닐지에 대해 확인사살을 원해왔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상대를 많이 지치게 하고 끝내 이별이란 결과에 이르게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지난날 이 같은 행동이 단지 상대를 괴롭히고 싶었거나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나 자존감 등의 문제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같은 행동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여왕제 카드의 경우 관계에 있어 굉장히 헌신적인 면을 지닌 인물을 나타내지만은 관계가 끝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해지는 면이 있다는 모습 또한 함께 나타내는데 상대방의 경우 이런 3번 분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 품어왔다란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분이 가진 인내가 결국에는 바닥을 보이면서 끝내 두 분이 이별이란 결말에 이르게 된 상황 같아요. 이어서 소드 3번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작은 불안과 조바심과는 별개로 상대에 대한 소중함이 조금 당연시 느껴진 부분이 있으셨고 만일 상대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동안의 상처를 모두 만회할 만큼 내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단호한 태도를 여러분께 보이셨기 때문에 한 줌의 희망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추락시키는 상황 같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을 돌릴 수 없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최악으로 기억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함께 자리한 모습 같네요.
또 3번 분들 가운데는 사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헤어졌다 붙었다를 이미 여러 번 반복하신 상황이 있으셨고, 혹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인 태도로 이별을 부정하셨거나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상대를 심하게 헐뜯고 분노를 보인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드 3번 카드에서는 연인 관계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까, 어떻게 해야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까 하는 식의 고민보다는 우선 상황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었다라 보이고, 상대가 내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대는 그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의 그런 다툼이었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엔 오로지 이 다툼 뒤에 왠지 이별이 있을 것만 같고, 이 사람이 내게 하는 모든 말들이 마치 헤어짐을 암시하는 것만 같은 불안함에 다툼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다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다음으로 2장의 레노머드 카드에서 과거 당시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 시점 속마음에 대해선 과거 당시를 먼저 알아본 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선 카드와 여자 카드가 나왔어요. 초반에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야말로 구원과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 또한 이 사람의 구원이고 싶었던 과거 여러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는데요. 또 여러분과의 연애가 이분에게 있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날 두 분께서는 정말 서로에게 흠뻑 빠져 있을 만큼 강한 애정을 느껴왔다는 모습인데, 두 분 모두가 이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온통 흑백으로 느껴질 만큼 정말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에게만 집중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한 줄기 빛이었던 서로에게 어느덧 짙은 그림자가 들이우면서 관계가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는 극심한 감정 소모와 함께 점차 지쳐갔다라는 흐름인데요. 또 선카드에서 나타나는 상대의 무의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연애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어 약간의 지나친 흑백 논리에 빠져 계셨다라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이게 아니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혹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을 경우 상대의 마음을 쉽게 의심하게 되는 이 같은 뭐 아니면 도식의 논리를 의미하는데요. 물론 상대방께서는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불안하고 항상 확인받고 싶어 하는구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봤지만, 이 같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랑만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서로의 빛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림자 또한 너무나 깊어진 상황인 것 같고, 또 함께 나온 여자 카드에서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인지 혹은 희생인지를 정말 수없이 고민해왔던 흔적이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의 이별을 택한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었고, 또 내가 3번 분들의 손을 놓았을 때 많은 원망을 살 거란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다라 보여져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더는 버틸 수가 없고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의 이별이 이분에게는 정말 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라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이분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했던 진심은 마지막까지도 정말 너에 대한 걱정이 앞섰고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음으로 나온 여사제 카드에서는 여러분께서 이분과의 이별 뒤 정말 폭풍 같은 나날을 보냈다라 보여지는데, 그 기분이 마치 이분을 만나기 이전에 그토록 누군가의 구원을 원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마치 재생되는 느낌을 받으셨다라 보여져요. 또 초반에는 상대에 대한 원망과 모진 감정이 다소 들어왔지만, 이제는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의 마음과 지난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 여러분의 연애가 마치 이 사람을 빼면 시체인 듯한 무지하면서도 순수한 감정으로 이분을 절실히 원했다는 느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께서는 내가 이 사람을 조금은 한 번쯤 강하게 잡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현재까지도 남아있지만, 상대가 너무나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계셔서 그런 상대를 마주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정말 기적처럼 먼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같아요. 이쯤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놓아줘야 할까, 혹은 마지막으로 처참한 결과를 확인하고서라도 남은 미련을 전부 털어내볼까 하는 여러분의 고민이 다음 컵 7번 카드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이 카드에선 그런 여러분을 향해
스스로에게 좀 더 성숙해질 시간을 주는 게 옳은 길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했던 건 이분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만 보는 지나친 흑백 논리였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로는 상대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장의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 시점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닷 카드와 낫 카드가 나왔어요. 각각의 카드가 정말 단호하고 웬만해서는 변동성이 없는 그런 굳건함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우선 닷 카드의 경우 커다란 배가 항구에 머물 수 있게끔 단단히 고정시키는 용도를 상징하는 카드이고, 낫 카드의 경우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배연할 때 쓰는 그 낫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이별에 단단히 고정이 된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낫 카드를 봤을 때 이분에게 이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 내 안에서 무언가 자꾸 자라나고 있다는 걸 이분이 느끼기 때문인데, 나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매 순간 무언가를 베어내야만 했다는 강한 무의식이 느껴져요. 이분의 내면 안에 자꾸만 자라나는 그 무의식에 대해서는 나를 힘들게 한 부분만을 제외하면 연애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부분인데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만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란 그런 당연한 마음도 때로는 확인받고 싶은 순간이 있는 법이죠. 여러분을 통해서는 그 마음과 진심이 언제든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언제나 예뻤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란 사실이 그런 아쉬움이 이분의 무의식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밀당이 필요 없는 그런 순수한 연애 같았고, 어릴 때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한 감정을 여러분을 통해 느껴왔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런 행복에 대한 희생과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점이 만남을 더는 이어갈 수 없는 부분이자 현 시점 속마음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종종 만약이라는 가정을 이분께서 가질 때가 있다라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이 정말 고쳐지고 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봐도 참 괜찮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그런 가정을 덧없이 하고 계신 모습 같아요. 또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분께서 여러분께 바라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세상은 결코 흑과 백이 아닌 그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과거 이분께서는 자신이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 버려도 마치 자신을 죄인처럼 몰아세우는 그 중간지대가 없는 이분법적 사고에 많이 지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더는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자신이 없다는 게 이분의 최종적인 현 시점 속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최종적인 연락운과 그 시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연락운을 나타내는 마지막 카드에서는 트릭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시기와 타이밍 자체가 다소 느린 편에 속하는데요. 빠를 경우엔 2달 이내 혹은 늦을 경우 5개월 이내로 연락운이 예상되는데, 또 이 트릭 카드의 경우 활력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분이 여러분과의 재회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감정 소모가 다시 회복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장기적인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만일 여러분께 연락이 왔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안부를 물으며 다가오실 것 같고, 또 여러분께 다가오게 됐을 땐 어떤 자신의 이익보다는 진심 그 자체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오는 거라서 3번 분들이 이분의 연락에 대해 별다른 의심과 걱정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3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4번 분들의 경우에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부정당한 듯한 그러한 분노가 이별의 아픔보다 매우 큰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우에는 여운이 남는 어떤 담담한 이별보다는 배신의 형태가 크게 나타나는 이별을 겪었다란 모습인데요. 또 두 분이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별의 방식과 그 과정 자체가 상대방 쪽에서 굉장히 비겁했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과의 재회보다는 복수심에 가까운 감정이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나온 문카드에서는 뭔가 상대방 쪽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를 여러분께 보였다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맨 처음 내게 대시를 해오거나 속된 말로
나를 꼬실 때는 정말 다시 없을 사랑꾼의 모습처럼 온갖 달콤한 말과 그런 감언 이설로 소위 나를 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마치 짐짝 취급하듯 180도 달라진 상대의 태도가 굉장히 비수를 꽂았다란 느낌 같아요. 물론 연인 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 변하는 모습도 있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이별이란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4번 분들의 이별은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그야말로 납득할 수 있는 변화였다기보다 뭔가 여태까지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고 이별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 하는 여러분의 감정이 보여지는데 문카드에서 드러나는 당시 상황에서는 상대가 뭔가 자신의 처신이나 자신에게 걸린 어떤 이익에 의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조금 급하게 정리한 듯한 모습인데요. 문카드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면을 나타내는 성격의 카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바람이나 불륜의 상황을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거나 혹은 몰랐을지라도 상대는 언제라도 이 같은 수순을 밟았을 거란 흐름이 보여져요. 쉽게 말해 자신의 비밀과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건 모르든 간에 그 여부를 떠나 언제라도 이런 비겁한 방식으로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고 또 여러분과의 만남에서부터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란 모습인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시작부터가 명확히 불륜이거나 양다리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헤어지기 직전부터 이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왔던 상황, 즉 환승 이별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나온 컵 5번 카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절망 속에서 조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보이는데 또 굉장히 분노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라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듯한 상대의 그런 당당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100번 양보해서 그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없었고 속된 말로 그냥 똥 밟은 셈 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모든 원인과 감정적 책임을 여러분께 떠넘기듯 전가했던 부분이고 마치 여러분을 2번 죽인 상황처럼 정말로 비겁 그 자체이지 않았나 싶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살기 위해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란 모습이고 또 이분의 경우 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주 잘 짠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교묘하고 능수능란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자신이 살기 위해 정말 여러분을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할 만큼 4번 분들을 너무나도 고통에 밀어넣지 않았나 싶어요. 또 상대방의 경우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어지는 어떤 리스크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명목으로 여러분과 조금 잔인한 이별을 했었다는 그런 모습이지만 카드에서 보여지는 이분의 내면에는 자신에게 생기는 조금의 흠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잇따라 보이는데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이라 해서 이를 좋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킨다는 이유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까지 불사하며 잘못된 방식의 완벽주의를 고집하는 거라서 이를 멋지다거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란 어렵겠죠. 이어서 나온 2장의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과거 당시 상대의 속마음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과거의 속마음을 살펴본 다음 현 시점 속마음에 대해선 잠시 후 아래 카드를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당시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는 스네이크 카드와 채찍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카드의 경우에 상당히 부정적인 암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날 여러분에 대해서나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가벼운 의도로 여러분께 접근했을 가능성이 보이고 늘 이런 식의 관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자주 가져왔을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 자체가 상당히 매력있고 유혹하는 것에 능한 인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잘 알고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지난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이 같은 스탠스가 있었다는 모습과 함께 여러분께 가졌던 마음의 크기가 고작이란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결코 쉬워 보이거나 어떠한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다기보다 이는 순전히 이 사람 자체의 문제이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혹시나 4번 분들께서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란 자책은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 같아요. 또 카드에서 보이는 이분의 모습 속에는 무언가 굉장히 비밀이 많고 거짓과 술수에 매우 능한 사람이라서 과거에도 여러분께 굉장히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을 거란 흐름이 보이고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신비로워 보이는 그러한 면이 있었을 거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 계산된 모습에 가까웠고
주로 자신이 어떤 이성에게 접근할 때 자주 이용하는 일종의 캐릭터란 느낌인데요. 이것을 이용해 때로는 환심을 사거나 연민을 얻는 식으로 관계에 우위를 점해왔다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이것이 상대에게 먹혀들었을 때 나름 희열을 느끼기도 하면서 조금은 즐겨왔다란 모습들이 보여져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대했던 과거의 모습은 도저히 미화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거짓들로 얼룩된 시간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능성을 떠나 권유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연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온 타워 카드에서는 상대와의 만남이 종결된 이후 여러분의 심신이 많이 쇠약해지게 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에까지도 이어질 만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신 듯한 상황이 보여지는데, 또 이분과의 이별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극심한 이별의 후유증을 겪고 계신 상황 같아요. 4번 분들께서 상대에 대한 기억을 미화한다거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재회를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현실을 자꾸만 부정하고 싶고 하락된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든 상대의 모습이나 그런 비굴한 연락을 자꾸만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이번 이별을 계기로 앞으로의 연애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감이 자리했다란 모습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좋지 않은 경험이나 나쁜 기억 정도로 스쳐가기에는 여러분께 너무나 큰 사건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경험이란 생각에 어쩌면 연애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 극심한 환멸까지도 느낄 만한 상황 같아요. 다음 에이스 오브 컵 카드에서는 과거 여러분이 이분과의 연애에서 감정 소모와 많은 에너지를 조금 과하게 허비했다는 느낌인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나의 일적인 부분을 그동안의 연애로 인해 조금 집중하지 못했거나 혹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약간의 제약을 받았다는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이 카드에서는 그런 여러분께 이분과의 이별을 택하는 길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길일 거란 조언을 나타내고 있어요. 비단 조언뿐이 아니라 상대의 에너지를 멀리하는 것이 실제로도 여러분의 대운을 많이 상승시키고 그 포문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거란 얘긴데요. 비가 개고 난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여러분의 앞으로가 희망에 차 있다는 흐름이 카드를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과의 이별을 일종의 선물이자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장의 레노먼드 카드에서 현 시점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 시점 속마음을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집 카드와 하트 카드가 나왔어요. 현재 이분은 어떤 자신의 안식처, 자신이 머물고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상황이다라 보이는데, 하지만 이분의 기질적 특성상 언제든 새로운 설렘을 쫓아 떠돌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이 몸을 담고 있는 지금의 안식처가 영원한 안식처는 아닐 거란 흐름이 보이는데요. 만일 상대가 기혼자라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설렘을 쫓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그러한 욕구가 이분의 내면에 조금 자리한 상황이다라 보이는데, 제너럴 리딩 상에서는 그러한 욕구가 여러분께 향해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즉 언젠가는 혹은 조만간에 내가 4번 분들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환승이별이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안식처에서 온전한 만족을 이분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 보여져서 마찬가지로 4번 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일 여러분이 연락을 받게 되셨을 때 재회에 대한 어떤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지만 어쨌든 연락원의 여부 자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 보여져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분의 감정선에서 어떤 반성의 기미나 뉘우침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4번 분들이 이분의 연락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상과 진정한 치유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 구체적인 연락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대의 연락 시기를 나타내는 레노먼드 카드에서는 100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이 카드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잔잔하고 느린 편인데요. 빠르면 3달 이내, 늦을 경우엔 6개월 이내로 연락을 받게 되실 거고, 곧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태라서 이때가 주로 헤어진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암묵적인 시즌이란 기대가 있지만, 이분이 현재 이런 연말 연시를 함께 보낼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의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여요. 또 여러분께 다가오게 될 연락의 형태 자체가 뭔가 구체적인 설명과 자신의 입장을 최소한의 변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해명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꼿꼿한 태도로 이분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주기를 가지고서 약간은 찔러보기식의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같은 시기에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오는 그러한 형태를 말할 수 있고, 마치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꼴로도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 4번 카드 리딩을 마칩니다.